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사람들한테 이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거나 그리고 역학조사를 할 때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 검역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데 네. 휴대폰을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을 동반해서 불시 점검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올리비아거님이 우리 뚱커벨 잔디 깎고 오셨어요. 와, 딱 상큼해. 네. 네, 벌초를 아주 시원하게 잘하셨네요. 네. 칭찬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이어서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뉴스 보셨어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월스트리트 저널 네. 줄여서 WSJ. 네. 예. 뭐 뚱커벨은 뭐 원문 다 그대로 읽죠. 우리 한글 읽듯이. 예. 그 영웅으로의 기사를 썼잖아요. 일단 정은경 원문은 본부장. 봅니다. 예. 네,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것도 오늘 어디 신문 만평 보니까 청춘 남녀가 활짝 웃으면서 벚꽃 배경으로 셀카 이렇게 찍는 장면 옆에 네. 예, 방호복을 두텁게 차려입은 의료진이 그 저수지 뚝 물 새는 데를 그냥 확 틀어막는 그 장면. 예. 그죠? 네. 아, 예, 주말에 이제 거리두기 두 분 잘 하셨어요?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해야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했죠? 예, 아니, 그럼요. 거리두기. 예. 그럼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가르쳐 주는 교훈 중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심 이런 것도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내과 의사 한 분도 사망했고 조금 전에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보니까 대구에서 간호사 두 분도 또 감염이 됐다고 네. 그러잖아요. 간호하다가. 예. 어떤 의료진분께서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제 의료진분들이 지금 뭐 병원에 나가고 뭐 환자들을 받고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바깥에서 이제 벚꽃놀이 하는 좀 모습을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하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그럼요. 이렇게 글을 또 올리셨어요. 자, 이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철저히 해야 되고요. 네. 정은경 본부장만 영웅이 아니라 의료진 분들 또 간호사분들 모두 영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거예요.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국내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확진자가 46일 만에 하루 5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47명이 늘어서 이제 총 1,284명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또 의료진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100명 안팎을 유지해 왔고 수백 명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50명 46일 만에 네. 47명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는데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어든 점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숫자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해야 네,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19일까지. 네, 네.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그랬잖아요. 5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목표를 좀 잡겠다고 네. 그러는 건데 오늘 하여튼 첫날이었는데 50명 미만 어쨌든 나왔어요. 자, 정상 기자, 미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확진자가 뭐 30만 명 돌파요? 33만 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33만 명이요. 33만이 됐어요? 네, 제가 매일 뭐 브리핑을 하니까 관련해서 통계를 계속 봤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에서 13만 명이 넘었다라고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늘어난 네. 상황입니다. 뉴욕 한 도시에서만 확진자가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도 미국이 한 1만 명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지금 9천 명을 넘어서 지금 1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전 세계 확진자도 지금 127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전 세계 사망자도 지금 뭐 6만 5천 명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스페인이 네, 14만 명을 넘어서서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새 스페인도 5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이탈리아도 12만 명을 넘었는데 일주일 새 역시 3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 독일, 프랑스도 1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이 캐나다,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브라질이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를 넘을 만큼
이 나라들에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은 네. 그 봉쇄 그런 걸 안 했죠. 록다운 그런 걸 안 하고 생활 방역.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도 지금 돌았었어요. 청정 지역 아니에요 북유럽에 거기도 지금 확진자가 몇천 명 단위로 늘고 지금 7,000명 네.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몇백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다시 그 정책을 철회하려고 하는 네. 락다운 방식으로 봉쇄 방식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정상 기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한 사람들한테 이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네, 이 검역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하거나 그리고 역학조사를 할 때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 검역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휴대폰을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하게 되는데 네. 휴대폰을 놓고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은 집에 놓고 몸만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으로 허대에서도 말씀드렸으면 군포의 부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을 동반해서 불시 점검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서울에는 불시 점검이 몇 번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몇 사람이 이제 걸렸는데 앞으로 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은 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해열제 먹고 공항 통과한 사람이 있어서 또 주말에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구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에서 들어온 만 18세인데 이 체온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무려 20개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이 내려가니까 체온 측정 방식이 지금요. 이것도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 체온 측정이 아니라 이제 피를 다 뽑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까지 갔어요. 집이 그래서- 부산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또 다른 지역도 몇 군데를 다니다가 그래서 뭐 입국 금지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대부분의 또 지금 입국하는 입국자들이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안 되고 지금 좀 더 체계적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증상이라도 음. 정상이 있을 경우에 확인될 경우에는 빨리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선별 진료소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뉴질랜드나 다른 나라에서도 돌아오는 유학생이나 교민이 이제 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산의 10대 유학생의 경우처럼 해열제 먹고 비행기 탔어요. 그럼 발열 체크는 안 되더라도 네. 공항 입국 당시에 신고라도 제대로 보건당국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해열제 사실 스말 먹고 탔다. 그리고 들어왔다. 이래야지 안 알려지는 하죠. 거죠. 얘기는 안 하죠. 지금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확진자 조금 줄었다고 절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켜서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야지요. 또 다른 분은 너무 속상해서 차 세우고 문자 보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꽃놀이하는 개념 없는 사람들 벌금을 중하게 부과해야 해요. 또 다른 분들 9239님께서 2개나 보내주셨네요. 예. 의료진 고생하시는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요. 예. 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인데 일부 이런 우리의 사회적 규칙을 어길 경우에 네. 고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 이걸 명심을 좀 해주시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네. 씨 이 교회에서 또 예배했다고 그래서 또 시끄러웠잖아요. 몇 주째 지금 뭐 경고 그리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수목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뭐 대형 교회들은 이 부활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서울시와 경찰이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도 1,200명의 신도들이 모인 채 그대로 예배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뭐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뭐 이미 그 교회 관계자 그리고 예배 참석자들을 고발로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추가 고발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네. 자, 정치 얘기해 보자고. 이제 D-9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을 저희가 보냈는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코로나 대응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죠. 다 모든 선거 이슈도 코로나 빨아들이고 있는 코로나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싹 이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정반대의 선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코로나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정.
이 코로나 국면을 주도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정부의 기능을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요.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정권 경제 심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조국 프레임을 꺼내들었어요. 미래통합당은. 네, 뭐 지난주에 그 MBC에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보도된 이후에 그 오히려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 프레임을 계속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느 곳을 가든 이 미래통합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살리기를 할 것이냐, 뭐 조국 살리기를 할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종로 유세에 나서 황교안 대표도 이 조국 수호 세력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라면서 이 열린민주당까지 겨냥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D-9일이라고 그러지만 사전 투표가 투표가 금요일, 언제죠? 네, 금요일부터 금요일 이번 토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10날하고 11일 맞습니다. 금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네. 그 사실상 D-9일이 아닐 것 같아요. 예, 사실상 그렇죠. 전국 예. 어디서나 사전 가능합니다. 투표가 보통 한 20%그 율을 보인다면서요? 네, 투표율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랬죠.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투표 용지 전국적으로 인쇄에 들어갔잖아요. 네. 네. 자, 배종찬 원내대표, 무겁당 원내대표. 어떻게 무겁당은 투표용지에 인쇄에 들어갔습니까? 중앙선관위와 장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선관위 측도 이번 선거 너무 중요하다. 투표용지에 무겁당이 인쇄되면 너무 무겁당 네.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빠졌어요? 네. 안타깝게도 너무 무겁당. 그럼 4년 이렇게. 뒤를 기약해야 됩니까? 글쎄 이제 뭐 원내대표 갈아야 되겠네. 아, 그걸 재보궐선거를 못했다 좀 이게요? 예. 하여튼 투표용지에 무겁당은 빠졌다 이거죠? 네. 알겠어요. 안타깝게도요. 네. 네. 자,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전 국민한테 네. 어제 그랬죠. 50만 원씩 주자 그랬어요. 네, 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 또 선거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 있는 황교안 후보임과 동시에 대표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긴급 재난 지원금을 줄 것. 전 국민에게 50만 원입니다. 이랬더니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그래 그럼 다 주자. 네. 지금 우리가 주기로 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총액은 갖게. 그럼 조금씩은 줄어들 겁니다. 네. 받는 금액은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정부의 입장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두 정당은 전 국민에게 주자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의 또 여기에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언제 주냐? 그렇죠. 네, 빨리 지금 좀 달라. 정부의 방침은 소득하위 70% 국민한테 이제 얼마죠? 최대 월 100만 100만 원이죠. 4인 가구죠. 4인 가족.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에서 이제 그걸 2차 추경을 통과를 해야지 네. 빨라야지 5월 5월 중순 중순이에요. 얘기가 근데 나오죠. 이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러면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냥 빨리 주자 네. 이런 거예요.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면은 선별 작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더 속도가 빠르게 네, 긴급 진행될 수 재정 있습니다. 명령권인가를 하면 국회 추경안 그런 거 통과를 안 해도 빨리 지급이 될 수 있긴 네. 한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문자 의견 좀 받아볼게요. 예. 그리고 이제 각 당이 모두 이제 130석을 얻겠다고 하는데 네. 지역구 판세 좀 어때요? 시간이 뭐 많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130석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지역구에서 130석이에요. 네. 그럼 지역구에서 130석 내지 135석 정도를 얻게 되면 이게 비례대표 투표하고 합하면 이제 과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 정당 모두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네.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국적인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거라는 것은 개별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윙보트 또 숨어있는 표라는 이야기인데 숨어있는 표라기보다는 무당층에 그래도 샤이 보수가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점점 이제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투표율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선거 전문 또 여론조사 전문하는 우리 배종찬 소장 다 좋은데 네. 너무 영어를 가끔 쓰는데 스윙 보터가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좀 설명 좀 부동층이죠. 해주세요. 어디로 갈 부동층. 줄 몰라 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네. 그 무급당으로 오면 되는데 네, 스윙 이렇게 흔들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윙 보트다 이거죠. 네. 네. 그 보트가 저 연못 위에 떠다니는 보트 그건 아닌 거죠. 네. 네. 종을 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술 감독님께서 잠깐 늦게 치셔가지고. 네. 기술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자,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인데 배달의 민족이 이제 수수료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얼마 전에도 독일계 기업의 이제 주식이 또 네. 팔렸다 그랬죠. 이게 합병이 됐나요? 인수합병이었죠. 네네. 그런 식에서 뭐 맞아요. 이제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배달의 게르만이네. 예. 게르만의 민족. 게르만 민족인데 비판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배달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수수료를 이제 정액제였거든요. 네. 정액제라는 것은 뭐 10,000원 또 20,000원, 30,000원 주문이더라도 뭐 300원 수수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5.8%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그러고서 같은 민족이었느냐, 게르만 민족이다 뭐 이런 댓글이 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발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 수수료를 우리 수수료 없이 배달받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착한 소비자 운동을 하자. 무슨 운동이요?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중요해요? 무겁습니다. 밑줄 1,000개. 착한 소비자 네, 운동. 별은 10억 5천만 개. 예. 네. 근데 착한 소비자 오버하지 운동 마시고요. 뭐 아닙니다. 10억 그런 거 이걸 하지 하게 마. 되는데 네. 이걸 통해서 공공 앱을 사용하면 무료로 주문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예. 제가 오늘 어디 TV에서 봤는데 경기도 광명시 있잖아요. 네. 광명시장에서는 재래시장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군산도요. 예. 그거 좋겠더라고요. 네. 뭐 군산도 공공 배달 앱을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예. 쓰고 있는데 이게 지난달 13일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네. 이게 원래 군산 시민들이 5,000명 정도 가입해 있었는데 한 달 사이에 25,000명 정도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예. 이게 뭐 그 다른 민간 배달앱과는 달리 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낼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역 화폐를 쓸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음식값을 10% 정도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지역 화폐도 사용이 가능한다고. 그러고. 네. 경기도민 같은 경우에 이제 10만 원씩 상품권을 받을 테니까 지역 화폐를. 네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가면 먹을거리가 얼마나 풍부해요. 그렇죠. 그 좋아하는 족발, 순대. 이 대형 마트엔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다양한 그 우리 네. 뭐 반찬도 있고. 뭐 시켜 먹고 싶어요? 점심으로 뭐 족발 드셨어요? 아니요.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자체별로 무료 앱을 고안 중이다. 또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배달 앱보다는 매장에 직접 주문하는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 강조했습니다. 이 운동이 뭘까요? 뚱커벨. 그래도 힌트 주세요. 네, 정상 기자 배달 네. 자주 하죠. 많이 하진 않습니다. 많이 하진 않죠. 네. 그래도 배달을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긴 네. 하죠. 나쁜 수수료 운동이 좋아요. 착한 소비자 운동이 좋아요. 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좀 힌트 공부 좀 해갖고 오세요. 착한 힌트네요. 네. 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한 청자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역시 19님 짱.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무조건 허리케인 라디오에 올인할게요. 바람직한 청취자십니다. 최고의 청취자분이시네요. 자, 내일 4월 7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내일 네.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2주일 동안 청취율 조사 옵니다. 어느 방송 들으세요? 그러면은 네. 전화 왔어요. 배 소장 뭐라고 그래요? TBS에 허리케인. 이것만 듣는다. 그렇지. 네. 청취율 거리 좁히기 2주간. 좋습니다. 네, 청취율 거리 좁히기. 자,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